오늘 2025년 8월 13일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전 세계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9% 상승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강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에 있어서 CPI 역시나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컨센에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컨센 하회했다. 뭐 코어는 상회로 숫자 전반적으로 혼재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뭐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것도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어질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른 만큼 9월 달에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9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뭐 8월 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좀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 한 20% 빠진 후부터 거진 40% 이상이나 올라오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고 이게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증시 지수가 오른 거니까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은 광기의 영역이다.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가릴 거 없이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리고 아이고 잘못 가버렸는데 투자자별, 시간대별, 투자자 켜놓고 종목별은 필요 없으니까 자, 일별 동향.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나스닥 오늘 급등을 해줬고 S&P 500도 급등을 해주면서 이 조정이 나온 것들을 만회하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갔던 이 조정은 그럼 도대체 왜 나온 것인가 좀 의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좀 광기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어, 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코어 관련으로 봤지만 지금은 코어가 별로라고 헤드라인이 하향한 걸 가지고 선물과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시장이다. 한마디로 오르는 것에 그냥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 뭐 데이터까지 혼재, 증시 움직임도 혼재, 뭐 내일은 없는 것처럼 달려온 금융시장.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조정도 없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말 있으면서 좀 굉장히 어, 모든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뉴스도 보면은 7월 CPI는 예상대로 CPI가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근데 예상을 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어, 증시가 또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7월 인플레를 주도를 했는데 어쨌든 관세 영향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관세로 인해서 CPI 물가 지수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온 시장은 맞지만 어쨌든 이 조정 구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미국 증시도.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항상 금융 위기 때 뭐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발 그 금융 위기 포함해서 굉장히 위기는 항상 있어 왔는데 이 회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과거에는 적어도 한 3, 4년 걸렸다고 치면은 점점 위기가 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20% 빠진 그 관세로 인한
그 위기도 불과 20%가량 되는 것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반년도 되지 않아서 다 끌어올리고도 넘는 그런 회복을 보여줬고 과거에는 몇 년씩 걸리던 그런 어, 그 회복이 최근 들어서는 정말 오래 걸리지 않는다. 1년도 안 되어서 웬만한 증시의 조정은 다 회복을 하고도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아무리 오른다 해도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증시는 사실 없고 언젠가는 조정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들어오면은 뭐 또 빠르게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은 순식간에 들어오고 예상 불가능할 때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달리는 시장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차원에서 너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버블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버블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증시가 확실히 이 등락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블로 갈수록. 그래서 과거의 이 닷컴 버블처럼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증시는 끝없이 달리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 끝없이 달리면은 어,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좋은 것도 좋게 해석을 하고 안 좋은 것도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좀 버블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일본 증시도 굉장히 지금 핫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그 관세 해결을 했다는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 시장 아직까지는 크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까지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증시가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번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근 증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은, 과거에 좀 평탄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뭐 팔란티어 그런 종목들도 그랬고, 뭐 모든 종목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성 뉴스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 그, 북한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뉴스가 좀 뜨고 있고, 어, 25일에, 어, 25일에 이제 트럼프 일정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북한과 관련된 그 논의를 미국과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만큼 이 북한 대북 쪽은 재료가 좀 많이 살아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재료가 살아있더라도 종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 좀 편안한 자리에서 특히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지 전 아난티를 좀 보고 있는데 아난티가 아무래도 시총도 좀 큰 종목에다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와 차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따라가다가는 이 증시 움직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급보다는 조금 더 재료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보고 있는 그 쪽으로는 당연히 그 9월 중국인 무비자 이슈 쪽으로는 뭐 엔터가 많이 강하지만 그래도
호텔 신라 쪽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은 혹시나 볼 생각이 있고 지금은 시기가 좀 남은 만큼 어쨌든 다가갈수록 좀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STO 쪽은 그렇고 원전 쪽도 음, 올려놓고 이렇게 7만 원대 위로 복귀를 못하고 뺀다는 거는 또 매도세가 강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원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에 있으니까 원전은 일단 관종에서 좀 지우고 이런 시장에서는 관종 자체를 되게 린하게 가져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종에서 지울 것들은 좀 지우고 정말 좀 재료가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좀 가져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종목들, 뭔가 매매를 안 할 것 같은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지우고 정말 매매를 붙여봐야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 특히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그런 애들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내동을 하는데 좀 줄어들지 않을까. 푸틴, 트럼프 회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재건 쪽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시세를 주고 했는데 이 재건 쪽에서는 뉴스를 보면은 자 13일 오늘 오전 7시 30분경에 나온 뉴스인데 자 15일에 미국 엘래스카 주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스 지역에서 철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철수한 것을 휴전 조건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한 것이고 한마디로 이거는 위헌이고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러시아와 그 미국 이 두 정상이 협상을 둘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쪽 섹터들은 왜냐면은 최근에 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줬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진 건설 로봇 쪽이 재건 쪽으로 지금 차트도 좋고 시총도 8,500원이니까 튼튼한 종목으로서 좀 차트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수급도 그렇고 SY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일에 복지위 전체 회의하는 거 다음 주 월요일 일단 금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그런 유일한 타이밍이 될 텐데 이쪽은 대금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차트는 또 언제든지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그런 차트라서 요 섹터는 오늘 내일 조금은 하락에 좀 봐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뭐 오늘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것 같고 어제 인버스 쪽으로 조금 산 게 있는데 요거를 산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한국 시장에서 증시가 빠지고 있었고 CPI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추가로 좀 샀던 건데 이거는 오늘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좀 분위기 보면서 가져가거나 팔거나 하더라도 이런 그 시그널이 이건 또 손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전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9월달 FOMC가 시장에서는 가장 좀 그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리게티 이런 쪽도 뉴스가 나오는데 스탁 보면은 3%밖에 안 빠졌네 리게티. 네, 양자 컴퓨터 쪽은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고 서클은 천만주 유상증자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대표 주자인데 이쪽은 유상증자 1,000만 주면은 천만 달러, 10억 달러. 진짜 엄청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한 어떤 주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많은 그런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리하지 않고 좀 돈은 못 벌더라도 정말 좋은 재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나중에 또 장 끝나거나 마지막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